최근 미국에서 한국이 무시당하자 세계인들이 발끈하고 나서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미국에서 한국계 언론인이 받은 인종차별성 발언이 세간의 이목을 끌고 있죠. 지난 3일 미국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미셸 리는 미국 중서부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 지역 방송사 MBC 앵커로 일하며 화려한 수상 경력에 빛나는 한국계 미국인 저널리스트인데요. 그는 지난 1일 나는 새해 만둣국을 먹는다. 많은 한국인이 그렇게 한다라고 말한 뒤 인종차별자들에게 폭언을 듣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익명의 여성이 음성 메일을 통해 너무 아시아인처럼 군다. 한국인 정체성은 혼자 간직하라고 그녀를 비판한 것이죠. 이 여성은 백인 앵커가 백인들은 새해 이런 걸 먹는다라고 말하면 어땠겠냐라며 리의 발언을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새해 첫날 해당 음성 메시지를 들은 그녀는 SNS를 통해 음성 메시지가 담긴 영상을 공유하였는데요. 리가 사연을 공유하자 많은 이들이 인종차별에 반대하며 제각기 신년맞이 풍습을 소개하는 새로운 유행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면서 SNS 사용자들을 비롯해 저널리스트, 작가, 정치인, 운동가 등 각계에서 리를 지지하고 나서고 있는데요. 이들은 베리아시안이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인종차별을 겪은 경험을 공유하고 있고 일부는 명절에 먹는 만두 사진을 함께 게시하기도 했습니다. 저널리스트이자 작가인 샤오칭 슈는 약 20년 전 그가 겪은 경험을 SNS에 공유했는데요. 그는 재직 중이던 신문사의 한 독자가 편지를 보내 내가 기고한 차 기사를 두고 비난했다. 미국인을 고용했어야 했다며 회사를 비난하고 나를 포춘쿠키라고 불렀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세인트루이스 MBC 협력사인 KSDK는 성명을 통해 우리 지역 사회와 피고용인을 비롯해 자사가 전하는 이야기의 다양성을 포용한다. 계속 미셸 리를 지지하며 다양성과 포용을 기릴 예정이다라고 밝혔죠. 한 누리꾼은 다양한 전통을 담은 논의들이 더 많이 필요하다라며 리가 아시아의 신년 전통을 조명해준 것에 감사하다고 말하였습니다. 이어 다른 누리꾼은 새해에 만두를 먹어서 화났다니 우리가 신년을 2번 기념하는 것도 알려주자라고 말하기도 하였는데요. 리는 지지를 보낸 사람들이 보여준 선의는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더 많이 배우도록 하는 영감이 됐다. 새해에 받은 인종차별 음성 메시지가 이제는 선물처럼 느껴진다. 이번 경험을 통해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들 덕분에 내가 아시아인인 동시에 미국인이란 점을 자랑스럽게 만들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발병한 이후 아시아인은 전보다 더한 인종차별의 표적이 되고 있는데요. 미국 시장조사 업체 퓨 리서치에 따르면 2020년에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코로나19 팬데믹 중에 유색인종 10명 중 4명이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불편해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더해 31%에 달하는 아시아인이 인종이나 국적을 이유로 비방과 조롱의 대상이 된 것으로 알려졌고 아프리카계 미국인은 21%, 라틴계 미국인은 15%에 그쳤죠. 이번 인종차별 사연으로 알려진 리는 미주리주에서 백인 부모 밑에서 자란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그는 1998년에 친부모와 연락이 닿고부터 자신의 삶에 한국 문화를 녹여왔다고 말하였습니다. 리는 혼혈아 아들을 키우는 부모로서 생활 속에서 한국 문화를 접하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는데요. 아울러 그는 우리는 모두 그저 존재하는 인간일 뿐이다. 음성 메시지를 보낸 여성과 대화할 기회가 생긴다면 만둣국 한 그릇을 대접하며 마음을 터놓고 대화할 것이라고 말하며 대인배의 면모를 보였습니다. 한편 한국은 미국의 정치권을 휘어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난 3일 파이낸셜 타임스는 국내 반도체 및 배터리 업체들이 미국 정치권에 대한 로비를 강화하고 있다고 보도하였죠. FT에 따르면 LG 에너지 솔루션은 미국 워싱턴 DC의 로비 사무소를 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익명의 LG 솔루션 관계자는 FT에 미국 정부나 의회와의 네트워킹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만큼 워싱턴과 연결고리가 있는 미국인을 채용하려고 한다. 미중 관계 악화, 국제 무역 질서 변화, ESG 요구에 맞춰 우리는 글로벌 어젠다에 신속히 대응하고 글로벌 공급망의 사업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한다. 우리의 입장을 미국에 전달하기 위해 효과적인 채널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SK 하이닉스는 미국 인텔의 낸드 플래시 사업부 인수를 완료하기 위해 지난달 미국에 국제지부를 설립했고 SK의 에너지 관련 계열사 SK E&S도 올해 뉴욕 사무소를 건립할 계획이라고 FT는 전하였죠.
삼성전자도 지난해 연말 인사에서 디바이스 솔루션 미주 총괄 조직의 수장을 부사장급에서 사장급으로 격상시킨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FT는 삼성, 현대, SK, LG의 한국 4대 기업들은 반도체나 차량용 배터리 등 민감한 제품을 현지에서 생산하라는 미국의 압박을 받았다. 이들 기업들이 로비 확대를 주도하고 있다고 전하였습니다. 이들 기업들이 미국 정부와 정치권을 대상으로 로비를 확대하려는 것은 미중 갈등과 같은 글로벌 이슈에 자신들의 입장을 정확히 그리고 신속히 전달하려는 의도로 풀이되고 있는데요. 특히 한국 반도체 업체들의 경쟁사로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 TSMC가 워싱턴 DC에서 로비를 통해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자 미국에 공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FT에 따르면 TSMC는 지난해 미 상공회의소 임원을 지낸 니콜라 몬텔라를 대관 업무 수장으로 영입했고 2019년에는 인텔 로비스트 출신 피터 클리블랜드를 글로벌 정책 법률 담당 부사장으로 영입하였죠. TSMC는 조 바이든 행정부가 발표한 520억 달러, 한화 약 62조 원 규모 반도체 보조금을 노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FT는 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한국의 역대급 활약에 일본이 감탄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2200만 파운드는 대박 박앤세일이었다. 지난 12월 30일 일본의 언론 더월드는 손흥민에 대한 기사를 보도하며 이와 같이 밝혔죠. 이어 기자는 손흥민이 이런 FW가 될 거라고 얼마나 많은 이들이 예상하고 있었을까. 레버쿠젠 시절도 뛰어난 공격수이긴 했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 토트넘에 소속된 한국 대표 FW 손흥민의 영국 생활도 이제 곧 7년째가 된다. 이러한 공격수로 자랄 것이라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상했을까라고 보도하였습니다. 이어 손흥민이 바이엘 레버쿠젠에서 토트넘으로 합류한 것은 2015년이었고 이적료는 2200만 파운드였다. 영국의 언론 스포츠바이블은 이 금액을 대박 박앤세일이었다고 회상했다고 말하였는데요. 확실히 당시 손흥민은 2014에서 2015 시즌에 분데스리가에서 11득점을 기록하는 등 빛나는 재능을 보여줬었죠. 하지만 아직 월드 클래스의 공격수라는 인상은 없었고 프리미어 리그에서 통할지 의문시했던 토트넘 팬들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첫 해인 2015에서 2016 시즌은 리그전 28경기에서 4점밖에 획득하지 않았지만 손흥민은 이때부터 각성하며 5시즌 연속 두 자릿수 득점을 획득하였는데요. 이번 시즌도 이미 8골을 넣으며 6시즌 연속 두 자릿수 득점은 거의 확실한 상황입니다. 기사에 따르면 현재 SNS상에서 손흥민에 대해 프리미어 리그 시대에 있어 토트넘 최고의 영입 중 하나, 그는 B클럽에서 플레이하는 것이 어울린다라는 극찬하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기사는 손흥민에 대해 지금의 활약상만 보면 2200만 파운드는 헐값의 이득을 본 것이고 아시아 시장에서의 마케팅에도 임팩트는 컸으며 클럽 역사에 남을 영입이었음에 틀림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세계 속 반응 더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봐요. 안녕.